예, 정치에 관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홍국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강선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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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북한 리선권 위원장의 센 농담. 이현종 위원장님, 이 리선권 위원장 이른바 냉면 목구멍 그렇습니다. 발언으로 참 큰 논란이 됐었는데 또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건 위원장 입이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지난번 이제 뭐 냉면 목구멍 발언도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는 지난 10월 4일 날 14선언 11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제 당시에 한 우리가 200명 정도가 방북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때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같이 방북을 했었는데 예. 결국 이제 그 김태년 민주당 의장을 이제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측 관계자가 이분이 이제 우리 예산 정도를 담당하는 거다. 왜냐하면 정책위 의장이 이제 당에서 예산 같은 것도 움직이니까 예.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김태년 위원장이 조금 이제 살이 쪘어요. 옛날보다 좀 살이 쪘는데 예. 그 배가 나온 사람은 이렇게 예산을 맡아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당시에는 이게 뭐 현장에서 그냥 크게 뭐 그냥 넘어간 모양인데. 예.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인신공격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승체를 예. 빗대서 더군다나 이게 남쪽에 지금 어떤 대표격으로 오는 분이고 그런 예. 분한테 이성건이 이런 것도 이게 농담 아닌 농담 같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좀 뒤늦게 알려져서 또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뭐 당시 분위기도 뭐 농담으로 그냥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리성권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어디 있을까요? 글쎄 뭐 나는 그걸 농담을 어떤 의도를 갖고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 저 이성건이라는 사람의 어떤 체질, 성격 그리고 남한 전체를 보는 북한의 고위층들의 그 어떤 분위기 네. 이런 거에서 자기네들은 그 의식하지 않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그 말을 들었던 김태년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그거를 그 농담으로 받아서 술자석에서 하는 농담으로 받아넘겼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생각을 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 그 이성건 위원장 그런 식으로 농담하기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예산을 맡기는 수준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요라고 막 웃으면 자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저걸 농담으로 받아들이겠냐. 난 농담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쪽에서 그런 농담을 하지 않거나 못했다면 예. 그러면 반대로 이성건이라는 사람이 한 농담도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상대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농담이라 하더라도 저거는 그냥 좀 그냥 웃어넘기고 그걸 가볍게 얘기할 문제가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 예. 저 성명 그 자리에 갔거나 앞으로 북한을 갔을 때 배 나온 사람한테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는 농담 앞에서 같은 논리면은 우리 웃어가고 얘기합시다.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아무것도 맡기지 말아야 되겠네라고 농담할 사람이 있으면 그 말하면 농담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렇지 않는가. 제 얘기는 그래서 네. 이게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농담을 상대방이 못하는 농담인데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 이것이 이제 이 문제만 있었으면 그냥도 넘어갈지도 혹시 모르겠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냉면 목구멍 얘기까지 나오니까 예. 저거는 그냥 단순한 농담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불쾌하고 씁쓸하고 언짢고 예. 안타깝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그러니까요. 않나 예.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권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발언,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서 뭔가 좀 뭐 항의를 한다든지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한국협상학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협상학께서 남북관계 협상을 과거 한 20년 정도 연구를 하고 하거든요. 예. 거기 보면 북한은 굉장히 강한 논리, 센 발언을 많이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측에서 하는 말에 말꼬리를 잡거나 또는 우리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 이렇게 해서 판을 북쪽이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협상 전술을 북한에서 많이 쓰거든요. 예. 이 상황을 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자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회담이 오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 그런 자리에서
분명히 뭔가 위축에 대해서 뭔가 남쪽을 압박했다라든가 또는 예. 그 당시 평상시 했던 그런 2004년부터 이제 리성관이 그동안에 이제 북측의 대표로 고위급으로 계속 출몰을 하거든요. 예. 14년 정도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도 과시하고 남측에 대해서 빠르게 뭔가 좀 이 남북 관계를 이끌고 가라라는 압박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될 텐데요. 예. 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사적인 농담으로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예. 이런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의 경우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우리 진 교수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을 바로 거론하면 이것은 남북관계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도리어 리성건 위원장이 그러면 남북관계 지금 뭔가 이 영유하자는 거요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굉장히 곤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북 경제 이 상황에서도 아니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리성건 위원장이 남북 경제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거친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항의했으면은 그 자리가 아마 판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대답이 없는 상태에서 후일담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문제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공식적인 발언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서 북측이 다시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해야 되고요. 예. 그러나 이것이 약간의 사적인 농담성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었다면 지금 이게 전해지고 자꾸 그러면서 예. 일파만파가 되는데 저는 그런 공적인 성격, 사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북측에 대해서 경고할 건 할 게 있다면 해야 되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이 상황에서 뭔가 판을 잘 이끌어야겠다라는 예. 그런 판단이 선다면은 북측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해시킬 수 있는 우리 측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러한 자꾸만 이제 무례하다면 무례한 발언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못한다는 거는 너무 저자세 아니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북한 고위 탈북자들 특히 이제 외교 쪽을 했던 분들 그 고영한 박사라든지 이제 태영공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이 어떤 협상을 나오면 농담 하나까지도 위에 다 결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 다 계획적으로 안에서 다 결제를 받고 즉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리성건 이야기는 우리 측하고 똑같이 그냥 뭐 농담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북한에서 온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계획된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이 상황에 온 것은 뭔가 남측의 태도가 좀 불만이 있고 뭔가 남측의 태도에 대해 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또 아니면 이제 경협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측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수용한다든지 예.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가면 예. 북한은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협상 전술이거든요. 북한이 뭔가 협상을 계속 자기들 주도로 가져가는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면 북한 측이 굉장히 칭찬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성건 위원장을 굉장히 비난하지만 북측으로 봐서는 이성건이 뭔가 선명하게 공화국의 자존심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칭찬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면 저는 우리 당국자들이 이 문제는 반드시 저는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 그리고 지금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것에 대해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북쪽에서 심각하게 뭐 사과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망치려고 작정으로 덤비는 거예요.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남북관계를 진전 안 시키려고 작정하고 그거는 저는 위쪽으로는 충성하는지 모르지만 남북관계는 아주 안 좋은 행동입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은 사실이라면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다. 분명 짚어야 될 문제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서훈 국정원장은 이제 뭐 사실이라면 이라는 이제 뭐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만큼 이제 북한의 막말을 좀 경계해야 된다.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 이 발언이 나온 게 국감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업인들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냉면 이게 지금, 발언은 그랬죠. 네, 냉면 발언에 관해서는 이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게 뭐 항의를 하든 아니면 사과를 받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 뭐 사과를 받든 아니면 그것도 좀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상대가 있는 협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협상에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걸 더 많이 얻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우위에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 이게 상대방과의 어떤 딜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우위를 점하려면 사실 내부 결속이나 아니면 내부 신뢰도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 발언으로 정말 우리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떤 좀 힘을 잃어간다. 그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관해서 힘을 잃어간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앞서 그 김태년 그 의원 관련한 예. 그 발언은 그 좀 약간 상식선에서 그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영유아기 때부터 선진국에서 그런 교육하죠. 그 다른 사람의 몸 모양에 대해서는 절대 발언하지 말아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 아이가 그 몸 모양에 대해서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같은 수준의 대거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걔가 저자세거나 뭐 부적절하게 대처를 했다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태년 위원장이 참 인내심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김태년 의장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냥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친구 간에도 사실 그런 대화를 하면 굉장히 좀 이게 사이가 좀 틀어지다가 주먹 나가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 그런 문제를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예인데 더군다나 외교 관계에서는 정말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간에도 협상에서 그런 문제가 되면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성건 위원장도 협상 파트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태년 의장도 지금 예산 문제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데 뭐 아까 얘기하신 이제 그 특히 배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북한 내에서도 쉽게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김정은 위원장을 어쩌면 비유할 수 있는 차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북한 내에서도 진짜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성건 위원장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내에서 뭐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 남쪽이 좀 길을 제압하려고 했던 저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남북관계 지금 우리가 개성에 연락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가 있을 때 충분히 저는 이런 문제를 거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론하면 남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런 문제를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안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뭐 바른미래당 얘기, 국내 정치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보수 대통합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엇갈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통합의 필요성은 크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현재 국회 의석이나 정치적 위상으로 봐서는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반면에 과연 우리가 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목소리 나오는 것이 지상욱 의원이죠. 최근에 당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식점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렁탕집이냐 아니면 냉면집이냐. 그러면서도 우리 집에 대해서 맛이 없는 음식점이라고 얘기한다라는 비판인데요. 결국은 현재 정치 세력으로서도 또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좌측이냐 우측이냐 또는 선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또 세력의 측면에서도 현재 숫자로는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본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런 측면의 고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더구나 당대표인 손학규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상욱 의원이 굉장히 강한 비판적 목소리가 여러 번 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당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현재 치열한 내부 또 세력 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아무래도 보수 진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도 진영에서 새로운 위상을 확립할 것이냐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쭈그러들 것이다. 이런 뭐 수구정당으로 쪼그라들 것이고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대로 간다면 희망이 없다고 보는 이제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바른미래당의 현재 주소가 굉장히 한국 정치에서 양극단 속에서 좌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 또 정치 세력으로서도 이념적 체계와 가치에서도 지지층에서도 이 핵심적인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노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통합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보수 대통합까지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바른미래당의 어떤 그런 화학적 결합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바른미래당의 기원을 따져보면 이제 와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을 했던 그런 자유한국당의 의원 일부랑 그다음에 국민의당 의원 일부가 그렇게 해서 만든 당인데 뭐 가치나 어떤 추구하는 이념에 의해서 그들이 화학적으로 정말 하나가 되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전부터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지상욱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 그 이준석 최고위원도 그런 표현 썼었죠. 뜨거운 냉커피 같은 당이다. 그런 표현 썼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화학적 결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정책에 찬반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느 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결정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바른미래당의 상황을 밤이하다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당내 통합부터 좀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뭐 선거를 위한 거잖아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건데 결국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바른미래당이 다시 분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통합 전에 분당이 되는 거 아니냐는 좀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잖아요. 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 당은 참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있는 당이 뭔 문제로다가 쪼개져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된다. 여기는 합쳐놓고 우리 당이 정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정체성을 안 정해놓고 합쳤는지 참 안타깝죠, 저가. 그리고 별로 해결책도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 계열의 세력과 안철수 전 대표 계열의 세력이 이렇게 합쳤는데 합치고 나서 지금 서로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갈 때도 마땅하지도 않고. 그 손학규 대표처럼 얘기하는 소리도 그냥 본인 생각인지 당의 전체 생각인지 남북 문제는 뭔지 그러니까 정체성이 점점 애매해지는데 국회의원을 출마하고 총선을 치르기 위한 진지로서는 뭐 무수히 많은 정당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런지 그죠? 보수 대통합이라든가 남의당 걱정하지 말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해서 정체성을 만족하든 안 하든 하나로 통일된 목소리를 갖고 그걸 하는 게 좋지 않는가? 작지만 강한 정당이 아니고 내부가 분열되면 작으면서 그 작은 정도보다 더 약한 정당이 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